그러나 웅진 성주였던 예식진이 반란을 일으켜 의자왕을 사로잡은 뒤 소정방에게 넘기면서 항복하게 돼 백제가 멸망했다고 하죠. 그 옛날 백제는 원래 백제 땅에 살고 있던 마한을 멸망시켰습니다. 그리고 이 마한 부흥군의 일원이었던 김할지의 후손들이 신라 왕실을 장악하게 되고, 이들은 그 옛날 마한을 멸망시켰던 백제를 역사 속으로 사라지게 한 겁니다. 첫째, 부여융입니다. 660년 백제가 멸망하자 아버지 의자왕과 함께 당나라로 끌려갑니다. 그러나 부흥운동이 발발하자 당 고종은 그에게 웅진 도독 대방군왕의 직책과 함께 군사 7천을 주어 부흥운동 진압을 명령합니다. 다음은 부여태입니다. 스스로 왕이 돼서 사비를 지켰고, 이 와중에 조카 문사가 백성들과 함께 도망치면서 다음 부여효입니다. 어떤 이유인지 모르겠지만 맏형 부여융이 태자에서 교체당할 때 다른 형들을 밀어내고 태자가 됐습니다. 아마 이 형제들끼리도 다들 어머니가 다른 것 아닌가 싶은데요. 효의 집안이 정치 싸움에서 승리하면서 권력을 잡고 태자에 오른 것 아닌가 싶습니다. 이 사람에 대한 이야기는 이미 앞에서 다 했습니다. 황산벌 패배하고 사비성 함락당하기 직전에 아들도 놔두고 아버지랑 웅진성으로 도망갔다가 며칠 안 돼서 항복하고 9월에 당나라로 끌려갑니다. 그리고 거기서 살다가 죽습니다. 자, 다음에 나오는 부여연, 역시 당나라로 끌려가서 살았다는 것 말고는 기록이 없습니다. 다음은 부여용입니다. 형 부여풍과 함께 백제 부흥운동의 중추로 있었습니다. 하지만 백강전투에서 패배한 뒤 형인 풍은 고구려로, 자신은 군사들을 이끌고 외로 망명하죠. 외로 간 뒤 계속 백제 부흥을 꿈꾸며 고구려에 있던 형과 연락했지만, 이 분위기를 파악한 당나라가 664년 웅진 도독부를 통해 외 사신을 보내 이곳에 있던 백제 유민들을 감시하게 됩니다. 사실상 부흥을 꿈꿀 수 없게 된 겁니다. 부여용은 그렇게 외에서 여생을 보내고 세상을 떠납니다. 서자들도 기록이 조금 있습니다. 부여궁입니다. 나당연합군이 사비성을 포위하자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으로 상좌평과 함께 당군 진영으로 찾아가 풍성한 음식으로 그들을 접대하면서 회유하려 했습니다. 그러나 이미 대세는 완전히 기울었고 당군은 이들의 청을 거절하죠. 다시 좌평 6명을 더 데리고 갑니다만 당군이 철군을 할 리는 없습니다. 부여궁에 대한 기록은 이게 답니다. 다음에 나오는 충승, 충진은 형 부여풍, 부여용과 함께 부흥운동에 참여합니다. 하지만 백강전투 당시 당군에 항복하고 이후의 기록은 없습니다. 보면 마지융은 태자였다가 밀려나고 왕자로 지내다가 나라가 망한 뒤 당나라의 앞잡이가 됐죠. 태는 나라 망할 때 성 지키면서 이틀 정도 왕노릇했습니다. 그리고 풍, 용, 충승, 충진은 부흥운동으로 마지막 자존심 지켰고요. 효는 태자로 있었지만 아무 힘없이 당나라 끌려갔습니다. 연도 마찬가지고요. 자, 만국의 왕자들 각자 다른 모습으로 다른 곳에서 이렇게 살아가게 됩니다. 나라가 강성할 땐 누구보다 부유하고 편안하게 살아가지만 나라가 망하면 백성보다도 더 비참하고 고통스러운 모습으로, 한편으론 그 가운데서도 부흥운동의 선봉장이 돼 마지막 자존심을 지켜내는 것 같습니다. 자, 이제 3년에 걸친 백제 부흥운동을 본격적으로 살펴보겠습니다. 백제 부흥운동 하면 떠오르는 인명 그리고 지명들이 있습니다. 흑치상지, 복신, 도침, 그리고 지명으로는 임존성, 주류성 등이죠. 일단 이 인물들 그리고 지명만 기억해도 백제 부흥운동을 이해하는데 한층 도움이 됩니다. 부흥운동의 중심이라면 누가 뭐래도 복신입니다. 무왕의 조카라고 하는데 그렇다면 의자왕의 사촌쯤 되겠죠. 왕과 가까운 고위급 귀족이고 당연히 부여씨를 썼을 겁니다. 그런데 역사 기록을 보면 부여복신이 아니라 귀실복신이라 나와 있습니다. 삼국사기엔 없고 일본서기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원래는 부여씨가 맞는데 귀신의 영향을 받아 성을 귀실씨로 바꿨다고 하죠. 성씨를 바꿨다는 이야기도 일본 사서인 신찬 성씨록에 나와 있는 내용입니다.
우왕 재위기간인 627년에 당나라의 사신으로 다녀온 적이 있고 오랫동안 군대를 지휘해 외교와 군사 등 문무를 겸비한 인물이었습니다. 백제 멸망 당시 이미 환갑을 넘긴 노인이었지만 이러한 배경과 실력이 있었기에 자신을 따르는 사람도 많았을 것이고 이를 바탕으로 군사를 일으킵니다. 다음으로는 흑치상지입니다. 흑치란 독특한 성을 보고 그의 출신을 추정하는데요. 원래 부여시인데 조상대에 흑치란 땅에 영주로 봉해져 그것을 성으로 삼았다고 하죠. 중국 사서에 흑치국이란 지명이 나오는데 현재 필리핀으로 흑치상제의 조상이 이곳에 영주로 봉해졌다는 겁니다. 필리핀을 비롯한 동남아시아 지역에 사탕수수가 많이 나오는데 이걸 많이 먹으면 이가 검어진다 하여 이가 검은 사람들이 사는 나라, 즉 흑치국으로 불렸다 하고, 만일 흑치상제에 대해 이 이야기가 맞다면 이 당시 백제가 동남아 지역까지 영향을 미치고 있었다는 이야기가 됩니다. 10세기경 덴마크와 노르웨이를 통일한 인물로 알려진 헤럴드 블루투스란 인물이 있는데 그의 죽은 치아가 짙은 푸른색을 띠고 있었다 하죠. 셀룰러 산업을 통합하려는 목적과 블루투스 왕의 스칸디나비아 반도 통합의 상징성이 맞물려 이 명칭이 생겨났다고 하는데요. 흑치상지의 검은 치아나 블루투스 왕의 푸른 치아가 같은 것 아니었겠나 싶습니다. 시대에 획을 그을 만한 영웅인데 독특한 신체적 특징이 더해져 대중들의 기억 속에 오래 남는 거죠. 블루투스가 살았던 시대가 10세기니까 흑치상지는 이보다 250년이나 빠른 겁니다. 일단 두 사람의 배경은 각각 이렇습니다. 제가 갖고 있는 책들 그리고 인터넷 등을 참조해본 결과 당시의 기록이 워낙 부족해 그런지 자료가 일치하지 않는 게 많았습니다. 그래서 백제 부흥운동을 이야기할 때 자료가 일치하는 부분 위주로 설명하면서 그렇지 않은 부분에 대해선 되도록 해당 기록들을 다 언급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복시는 의자왕이 항복한 직후 자신을 따르던 장수 10여 명과 함께 임존성에서 군사를 일으키고 나당연합군을 공격할 준비를 합니다. 어떤 책엔 임존성이 아니라 주류성이라고도 하고 또 다른 자료엔 부하 10명과 함께 일어난 게 복신이 아닌 흑치상지란 설명도 있습니다. 일단 복신의 기준을 맞추고 가겠습니다. 의자왕이 항복했지만 백성들은 나라의 멸망을 받아들일 수 없습니다. 그리고 무자비한 침공을 가한 나당연합군도 용서할 수 없고요. 게다가 백제 땅을 점령한 당군은 무정부 상태가 된 이곳에서 아무런 통제도 없이 유민들을 대상으로 온갖 약탈과 강간, 폭행, 살인 등을 자행하고 있었습니다. 백제를 패망시킨 신라군도 밉지만 당군에 대한 반감은 이보다 몇 배 더했을 겁니다. 이 와중에 복신이 군사를 일으켰다는 소식이 들리자 너도 나도 복신에게 합류합니다. 복신의 부흥군은 열흘 만에 3만 명에 이르렀고 이들은 곧바로 당군이 주둔한 사비성을 공격하기 시작합니다.